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다. 오늘 이런 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명한 최고위원입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악수를 청하자, 이재명은 앉은 자세로 악수를 청하자 강민구는 벌떡 일어나서 일어선 자리에서 이재명의 악수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강민구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이재명,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정말 민주당을 잘 이끌고 있다.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30%의 득표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두 손으로 이재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구 시민들 지난 총선에서 이 강민구에게 표를 던진 자신이 득표율 30%를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표를 던진 대구의 유권자들이 참담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에 대해서 아부하는 것, 이 강민구의 아부 이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당대표에 대해서 이 아부하는 것을 지켜본 것만 해도 이 정도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야 합니다. 위헌정당인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이재명은 위헌정당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제가 송은재TV에 많은 댓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주는 것은 주로 이 회원분들의 댓글에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대목에서 송은재TV 이 많은 분들이 좀 구독 또 멤버십 회원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송은재TV의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팀.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갖고 있는 허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적 개념으로 적이 돼서 적의 특공대처럼 우리 진영을 공격해 보는 것입니다. 허점을. 그래서 어디에 허점이 있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게 군사학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적 개념으로 적의 특공대가 어디로 침공해 들어올 것인가, 우리의 약점이 어디인가 이걸 밝히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회사, 정치권 모두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의 눈으로 우리 팀의 약점을 밝혀내는 것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기업에게도 필요하고 정당에게도 필요하고 선거 때 각 캠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레드팀.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 레드팀 역할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레드팀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대산빌딩을 이제 한동훈이 이 사무실을 임대를 했습니다. 캠프를 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산빌딩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캠프를 꾸린 곳이기도 하고 명당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사실은 그 여의도에서 제일 중심지고 가장 편리합니다. 또 이렇게 임대하기가 쉽고 그래서 대산빌딩에 많이 합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한동훈이 23일 이번 주말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대선 후보와 당대표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지금 또 당대표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자신의 명분은 무엇인지,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문의조 심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전당대회를 해야만 했는지. 홀로서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만나면 홀로서기가 안 됩니까? 한동훈의 이 말을 제가 인상적으로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거기에 혹시 이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느끼는 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 바둑이 그렇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너무 잘 알아서 불필요한 두려움, 걱정까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끼는 동생, 후배, 부하 직원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윤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이 돼도 또 한동훈은 이제 당대표고 비대위원장도 이끌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균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 감각, 윤 대통령을 바라볼 때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의 홀로서기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에서 균형감을 찾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출발해야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나경원입니다. 나경원도 이제 캠프를 꾸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개파에 줄 서지 않는다. 이제 우리 당에서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니 친한이니 반한이니 비한이니 이런 개파 끝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친윤, 이철규입니다. 이철규가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동훈도 당연한 것이고요. 나경원 훌륭하다.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철규를 비롯해서 친윤 일부 갈 데가 나경원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도 그렇고 명분으로도 맞습니다. 앞으로 당대표는 앞으로 최소한 1년간은 이 108명을 똘똘 뭉치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위헌 정당인 이재명 민주당에 맞서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법원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부분 청구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이제 검찰을 탄핵하겠다. 자신을 수사한 대북송금 수사팀 검찰을 탄핵하겠다. 이미 한번 다른 이유로 또 이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탄핵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판사들도 탄핵하게 될 겁니다.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왜 위헌 민주당의 아버지이냐?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이런 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날 낳지 아버지가 낳은 건 아닌데, 또 어릴 때 저 나이쯤 돼도 어릴 때 클 때 저를 키우는데 주로 어머니가 키웠지 아버지가 개입하는 일은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똑같이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 클 때만 해도 아버지는 사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놀아주는 일이 물론 가끔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나라고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알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은 것이죠. 지금 민주당, 위헌 민주당을 누가 낳고 있느냐? 이재명이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씨를 뿌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87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체계. 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정치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전부터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기 정화 기능을 뛰어넘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각종 범법 행태를 보면 범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이 획득한 정치 권력으로 또 비리를 저질러서 그 힘을 바탕으로 또 다른 큰 정치 권력을 획득해 가는 이 과정, 성남시에서 이재명은 걸러졌어야 됩니다. 도태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옵니다. 도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 시스템이 이 사회의 정화 기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야당 대표가 됐고 급기야 국회까지를 개인이 장악을 해버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헌정 질서, 사법 시스템이 모두 망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만든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국회를 장악했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를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을 바꾸는 것이 급하냐? 맞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87 헌법 체계의 문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응집해 놓은 것이죠. 헌법, 이 조문을 바꾸고 헌법,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헌정 질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40년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도둑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백화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한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위헌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할 만하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 이재명을 심판하면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굳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법이 갖춰지게 됩니다. 우리 헌정 질서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모두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한 것, 참 이 말 잘했습니다. 이 맞습니다. 위헌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죠. 남이 있는 자리에서 아부를 해야 이게 아부를 받는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고 아부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40여 년 가까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당대표,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뭐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이 술잔을 주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고, 부부 모임에 가면 더 참담합니다. 이 부부끼리의 이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 대통령 마찬가지고 이 당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 권력에 목숨을 쥐고 있죠. 이제 그런 아부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정청래는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나온 마당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레드 팀장이 이재명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왜 이걸 바꾸지 못했는가? 정치권의 문제다? 뭐 바꾸지 않았는데, 정치가 3류인데 기업은 인류고 문화도 인류고 국민들도 뭐 인류에 가깝고 굳이 안 바꾸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잘 살아졌고 산업화 민주화도 이루었고 우리 문화는 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물론 지금도 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보완해 가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바뀌고 개딸들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선거 이런 정치가 꾸역꾸역 생명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계에 딱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재명이 백화점식으로 대한민국의 허점이, 대한민국 법 체계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을 심판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명료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위헌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이재명을 심판하고 지금의 민주당을 심판하면 대한민국은 깔끔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법 전문가가 됐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재명 때문에 정치 전문가가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국회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 질서가 저렇게 허물어질 수 있구나.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레드팀이 정확하게 공략해내지 않습니까? 이 수립, 국민의힘에 맡긴다, 대통령실에 맡긴다, 판사, 검사 일부에게 맡긴다, 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반에 걸친 허점을 이재명이 다 뚫어놓았습니다. 이게 뭐 판사 한 명, 누구 국회의원 한 명, 당대표 한 명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전 국민이 말 그대로 나서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재명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헌정당 민주당을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나온 것이죠.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만들어낸 곳이다. 아테네의 정치가. 아테네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도편 추방제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독재를 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군인, 정치가를 추방을 해버립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10년 추방이 됩니다. 그리스로부터. 이 아테네로부터.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이 결정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독재가 민주주의 정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으로 보면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니라 구세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노무현 이후에 당 이 대표급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문재인을 만들어내서 탄핵이라는 이 기괴한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후에 또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도둑놈이 나온 겁니다. 전투력 하나 보자 이거죠. 이재명 지난 대선 때 하면 된다. 누가 그러대요. 이재명이 뭘 할까봐 이제 겁난다. 또 뭘 하겠느냐. 이재명이 저지르는 일 모두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한계에 왔다. 전 국민들이 위헌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다. 이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판사 한 명, 검사 한 명이 아니라 전 상식적인 법치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시점이 되었다. 이 이재명의 도둑질 속에 대한민국에서 정치 권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비리 속에. 이것만 도려내면, 앞으로 막아내면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처럼 이것만 우리 사회에서 도려내면 우리 헌정 질서는 회복됩니다. 또 앞으로 영원히 이런 도둑놈이 우리 헌정 질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가면 된다라고 하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